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업 어떤 기업일지 정말 궁금한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K배터리, K소재 기업은입니다. 자, K배터리도 중요한데 이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소재를 아주 잘 개발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종목 지금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발표한 종목은 바로 포스코 케미칼이었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2020년부터 굉장히 급등이 강하게 나온 종목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 일단 소재의 중요성부터 좀 다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K소재는 지금 단점이 국산화가 부족하다는 점인데 어떤 이 단점을 극복해 나가는 기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K소재는 국산화 필요성이 확대가 돼야 한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국내 대표 기업은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포스코 케미칼 등이 있습니다. 오늘의 기업 어떤 기업일지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2차 전지 관련된 섹터 지속해서 보고 있고요. 오늘 포스코 케미컬 소재에 이어서 오늘도 소재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월 18일 IBK 투자증권 리포트와 11월 15일 카카오페이 증권, 11월 30일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발간 리포트를 가지고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국산화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소재 국산화, 우리나라가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지만 소재와 소재단, 원료 이 부분에 있어서 밸류체인이 아직 탄탄하지 못하다. 그리고 국내 소재 국산화 수율이 아직도 20%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유일한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이러한 원자재 수급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K배터리, 한국배터리 산업에 있어서의 정점, 이제 활용정정, 완성을 찍는 그 순간은 바로 이 소재에 대한 국산화가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어제 이어서 오늘도 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소재 국산화가 필요한 이유는 벤더 다변화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강점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완화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에 따라서 이러한 원자재와 소재가 공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배터리 개발에, 배터리 생산에 대한 부분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전 세계가 나서서 친환경,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준들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여기서 배터리의 생산이 되지 않는다면 전기차의 생산도 멈춰서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반도체 그리고 원자재 공급이 부족한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모든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에 있어서의 정체가 나왔던 것처럼 배터리도 이러한 순간을 맞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소재, 원자재 이 부분에 있어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고성능과 고품질에 대한 한국산 소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국산화를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들의 단가, 경쟁력 모두 다 좋아진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재와 관련된 기업들이 어디가 있는가를 살펴보면요. 하이니켈과 관련해서는 양극재죠.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케미컬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리콘 음극재와 관련해서는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전해질, 전해액과 관련해서는 천보, 분리막은 SKIE 테크놀로지, 그리고 LG화학도 이제 소재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발돋움하겠다라는 계획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박과 관련해서는 SKC, 일진머트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까지도 국내 소재와 관련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관련된 기업들, 대표 기업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전지 업종, 이제는 소재 부분 쪽으로 주가도 많이 쉬었고 어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21년에도 뜨거웠지만 22년에도 뜨거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오면서 소재에 대해서 22년도 집중 이어가야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쉰 만큼 이제는 좀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K 소재 기업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부합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일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 기업은 천보입니다. 어제 배터리 소재와 관련된 포스코 케미컬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천보, 이 전해액, 전해질, 전해액 첨가제 관련된 기업입니다. 처음으로는 LCD 식가격 첨가제 OLED 소재 기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전해질, 전해액 첨가제 기업입니다. 전해질은 전해액을 구성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 2차 전지, 양극과 음극에서 이온을 운송하는 매개체 역할, 이온들이 결국 공기 중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를 좀 보신 분들은 이해가 더 빠르겠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캡을 열면 그 안에 액체가 찰랑찰랑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것이 전해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들이 오고 가면서 충전과 방전을 하는데 그 효율을 좋게 하는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해액 첨가제는 뭐냐? 그 안에서 첨가제를 넣으면 이러한 반응들이 좀 나오더라라는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배터리 수명을 늘리거나 추운 날씨에도 배터리의 성능이 잘 나오거나 그리고 열화, 안전성 확보를 하는 데에 이러한 물질들을 첨가했더니 더 좋은 배터리 성능이 나오더라라는 것이 전해액 첨가제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별 매출 비중이 출발은 OLED와 관련된 전자 소재로 출발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20년도부터 2차 전지 관련된 소재가 5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전자 소재는 38%, 21년도 3분기 기준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부문의 매출 비중이 66%를 기록하고 전자 소재는 26%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전반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매출 구조가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즉 전해질과 전해액 첨가제가 기업의 매출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보의 전해질 종류를 살펴보면 P전해질, F전해질, D전해질, B전해질까지 크게는 4가지로 나눌 수도 있는데요. F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안전성, 수명,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배터리 방전을 억제하는 역할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P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수명과 출력 향상, 충전 시간을 빠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D전해질 같은 경우에도 충전 시간 단축 등 결국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서 배터리의 성능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리튬 관련된 가격들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간 범용 전해질 가격이 상승이 되는데 그러면 낮은 가격에 쓰고 있던 전해질이 가격이 상승해서 그간 아주 하이엔드급 특수 전해질로 불리웠던 F 전해질까지도 범용 전해질의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좋은 전해질을 쓰는 게 업계의 트렌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많이 쓰였던 P 전해질이 아니라 이제는 F 전해질로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천보 같은 경우에는 많이 팔리지만 단가가 적었던 전해질을 파는 것보다 이제는 비쌌지만 성능이 좋았던 F 전해질들을 더 많이 채용한다는 소식에 가격 경쟁력 그리고 기술 경쟁력 그리고 이익의 경쟁력까지도 챙겨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7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의 성장을 보였고요. 영업이익은 11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8%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4분기 실적도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매출액은 665억 원, 전년 동기 대비 74%의 성장과 영업이익은 116억 원, 전년 동기 대비 65%의 성장. 여전히 3분기, 4분기 성장. 근데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전해질 사업, 앞서서도 전방 수요 확대, 배터리의 생산 용량, 출하량 모두 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호실적은 지속되고 있고 이어질 것이고 이익률도 현 구간의 이익률은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1년도 작년 총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매출액 2,500억 원, 영업이익을 500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는 이익의 함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멀티플을 상향해 줄 만한 요소가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야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엔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이어가야 된다,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21년도 4,000톤, 23년도 12,000톤, 26년도면 27,000톤까지 전해질 생산 캐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이 있고요. 그 계획 중 하나가 새만금 산업단지에 5천억 이상을 투자함으로써 고품질 이었던 F전해질의 캐파를 2만 톤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이 드러나 있습니다. 23년도 5,000톤, 26년도까지 15,000톤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서 총 2만 톤까지의 F전해질 캐파를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이 이미 투자 공시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간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생산 용량을 늘려나가겠다라는 것은 시장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기업입니다. 천보, 이 리포트의 제목 중 하나가 천혜의 보물이다라는 이야기까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멘텀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질 기업 중에서는 유일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천보, 높은 진입장벽의 기술력을 지니고 있는 기업이고요. 다양한 전해질을 보유하고 있죠. F, P, D, B 네 가지 정도의 전해질은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첨가제 관련해서는 국내 최다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천보다. 그리고 멀티플 상향을 가능하게 하고 미래 먹거리로서 우리는 생산 용량을 늘려나가겠다. 캐파 증설을 통해서 매출과 수익성 증대를 꾸려나가겠다라는 부분입니다. LFP 양극재 수요 확대에 따라서 특수 전해질 수요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 늘려나갈 수밖에 없다.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한번 기억해 보신다면 K배터리의 시장 점유율, 출하량 확대에 따라서 이제는 K 소재 기업들의 중요성이 하나하나 두각될 22년도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터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배터리 셀 업체도 분명히 좋아지겠지만 배터리 소재에 대한 중요성도 지금 주가의 상승만큼 지난 20년도, 21년도 주가 상승, 퍼포먼스가 왜 나왔는가를 생각해보면 그만큼 소재가 중요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나는 어떤 기업을 중점적으로 모아갈지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천보 리포트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